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오래되고 낡았지만 기와 끝마다 맑은 바람이 머물다가는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지극한 연서윤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서윤의 가문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양반가였으나 세월이 얄채게도 흐르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어 이제는 하루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가엾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너른 마당을 깨끗이 쓸고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낡은 집의 기둥 하나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정성껏 돌보며 늙으신 부모님을 정성스레 모셨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서윤의 낡은 기와집에 어느 날부터 짙은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오랜 병환으로 쓰러지시자 약값을 구하기 위해 험악하기로 소문난 빚쟁이 흑사파 무리에게 큰돈을 빌린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매일같이 집 앞을 찾아와 험악한 표정으로 빚을 갚으라며 대문을 걷어차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렸지요. 겁에 질린 부모님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눈물만 흘렸고 서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 부모님과 소중한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둥근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빚쟁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흉터 가득한 얼굴을 들이밀며 마당으로 불쑥 쳐들어와 끔찍한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빌려간 돈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서윤을 먼 청나라로 팔아넘기거나 몹쓸 기생집에 넘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 잔인한 말에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고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떠셨지만 서윤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꼿꼿하게 서서 입술을 꽉 깨물며 늙고 병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부엌에서 가져온 서늘한 가위로 길고 탐스럽게 따아내렸던 검은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 위해 거친 광목천을 길게 찢어 부드러운 가슴을 숨막히도록 단단히 여러 겹 동여매고 헐렁한 사내에 낡은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아리따운 처녀가 아니라 깡마르고 창백한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서윤은 부모님을 살리고 이 낡은 집을 지킬 수만 있다면 스스로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겠다고 생각하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서윤은 집안에 남아있던 자그마한 은비녀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놀이개마저 모두 챙겨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길을 걸으며 서윤은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부모님이 주무시는 낡은 기와집을 향해 눈물로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읍내로 나가 그 물건들을 헐값에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궁궐의 관리를 몰래 매수하여 내시를 뽑는 선발에 연설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억지로 명단을 끼워 넣는 위험천만한 일을 저질렀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험난한 운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으리으리하고 차가운 궁궐 담장 안으로 들어서게 된 서윤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많은 소년들이 줄을 서서 훈련을 받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서윤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야 했습니다. 목소리도 최대한 낮게 깔고 걸음걸이도 털털한 사내처럼 흉내내며 혹독한 내시 교육을 견뎌냈지만 행여나 물에 젖거나 옷이 찢어져 꽁꽁 싸맨 가슴에 광목천이 드러날까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무서웠습니다. 마침내 길고 고된 수습 기간이 끝나고 각자 어느 왕족을 모실지 결정하는 운명의 제비뽑기 날이 밝아오자 어린 내시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윤 역시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낡은 나무통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무패 하나를 뽑아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가 기피하는 새까만 흑색패였습니다. 그 패를 본 주변의 늙은 내시들은 찬찬 혀를 차며 저 어린 것이 황천길로 들어서게 생겼다며 불쌍하게 수군거렸는데 그 흑색 패는 바로 임금님의 이복 동생이자 궁궐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진성대군 이영의 처소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진성대군 이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의 백성들조차 벌벌 떨게 만들 정도로 무섭고 잔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성정이 불같이 매섭고 변덕이 심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끔찍한 벌을 내린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결벽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자신의 물건이나 몸에 타인의 손길이 닿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기에 그를 모시러 들어갔던 수많은 내시와 궁녀들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멍투성이가 되어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무서운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서유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진성대군의 처소인 크고 적막한 전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전각 앞에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서윤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임내관은 서윤을 차가운 복도 끝으로 밀어넣으며 대군 자가께서는 지금 탕실에서 목욕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 당장 들어가서 등을 밀어드리거라 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고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에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무거운 나무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탕실 안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짙은 향냄새가 서윤의 시야를 순식간에 뿌옇게 가렸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돌로 만든 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는 뜨거운 물이 찰랑거리며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수증기 너머로 넓은 어깨와 탄탄한 등, 근육을 드러낸 채 차가운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가 바로 궁궐 내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소문난 무시무시한 호랑이 같은 진성대군 이영이었습니다. 서윤은 훅훅 다가오는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습한 열기 속의 가슴을 동여맨 광목천이 축축하게 젖어 느슨해질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들고 있던 하얀 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인이라는 사실을 저 무서운 대군이 알아채는 순간 나의 목숨은 물론이고 시골에 계신 불쌍한 부모님과 지켜내고자 했던 그 낡은 기와집마저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서유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가까스로 대군의 뒤에 멈춰선 서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소인 연서이옵니다. 대군 자가의 옥체를 닦아 올리겠사옵니다. 하고 조그맣게 아뢰었습니다. 대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 몸에 흠집 하나라도 낸다면 내 놈의 목을 베어 개먹이로 줄 것이니 조심하거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은 한겨울의 서리빨보다 더 날카롭게 서윤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대군의 넓고 단단한 등에 살금살금 가져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의 피부에 거친 수건이 닿을 때마다 그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움찔거렸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서윤에게는 마치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리는 듯한 숨 막히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행여나 힘이 너무 들어가 그를 아프게 할까봐 혹은 너무 살살 문질러 정성이 부족하다고 화를 낼까봐 서윤은 온 신경을 수건을 쥔 두 손에 오롯이 집중해야 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땀방울이 서윤의 눈가로 스며들어 시야가 무척 따가웠지만 차마 눈을 비빌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서윤은 오직 불쌍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끔찍한 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 차갑고 두려운 궁궐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사내 행세를 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지 오래된 흙벽과 기와 지붕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타리였습니다. 어릴 적 마당 평상에 누워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스며있는 그 낡은 집은 서윤에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박하고 다정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지금 내 등을 향해 쏟아지는 이 숨막히는 살기마저도 기꺼이 버텨내야 한다고 서윤은 뜨거운 수증기 속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등을 닦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대군이 낮은 숨을 들이켜며 어깨를 살짝 틀었고 서윤은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군은 곁눈질로 바닥에 엎드린 서윤을 흘기며 내 놈의 손길은 어찌하여 이리도 계집처럼 조심스럽고 연약한 것이냐 묻더니 싸늘한 조소를 흘리며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을 느끼며 소인이 아직 미숙하여 힘을 조절하지 못하였사오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마를 차가운 돌바닥에 짓궂으며 애처롭게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엎드린 서윤을 잠시 묵묵히 내려다보던 대구는 다시 천천히 몸을 돌려 정면을 향해 앉으며 다시 시작하거라. 이번에도 거슬리게 한다면 정말로 내 놈의 손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윤은 네 명심하게 싸웁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고 이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금 더 힘을 주어 묵묵히 등을 밀기 시작했지만 손끝에 가여운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탕실안은 여전히 펄펄 끓는 열기로 가득했고 그 열기 탓에 서윤의 가슴을 옥죄고 있던 거친 광목천은 땀과 수증기에 흠뻑 젖어 점점 답답하고 무겁게 짓눌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쁘게 숨을 쉴 때마다 젖은 천이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여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윤은 입술을 피가 나게 깨물어 신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부모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혀를 꽉 깨물며 억지로 흐려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옷이 벗겨지기라도 한다면 여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당장 참수형에 처해질 것이 너무나 뻔했기에 서윤은 오직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집념 하나로 의식을 억지로 부여잡으며 젖은 수건을 쥐고 움직였습니다. 그때 탕실에 짙은 향냄새 사이로 서윤의 품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쌉싸름하고 시원한 약초 향기가 뜨거운 수증기를 타고 훅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궁궐로 들어오기 전 사내들의 땀냄새나 숨겨진 여인의 채취를 감쪽같이 숨기기 위해 산에서 캐어 말려둔 쑥과 박하잎을 주머니에 담아 옷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 물에 젖으면서 향을 낸 것입니다. 평소 예민한 후각을 가진 대구는 코끝을 스치는 낯설지만 맑고 시원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내 놈의 몸에서 어찌하여 이런 향긋한 잡초 냄새가 나는 것이냐 며 차갑게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철렁 내려앉은 서유는 재빨리 머리를 조아리며 소인이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어머니께서 산에서 캔 약초를 끓여 달여 입혀주신 낡은 옷이라 그 향이 아직 배어있는 듯하옵니다. 라고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대구는 그 변명이 퍽 미심쩍은 듯 한참 동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묘하게도 그 시원한 향기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했던 지독한 두통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곰마고 혀를 차며 말없이 두 눈을 감았지만 서윤은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과 지독한 공포에 다리가 풀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뻔한 것을 덜덜 떨며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끔찍한 목욕 시간이 마침내 모두 끝나고 대군이 탕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자 서윤은 재빨리 커다란 비단 수건을 들고 다가가 옥체의 물기를 정성껏 닦아 올렸습니다. 대군이 차가운 비단 옷을 펄럭이며 걸치고 처소로 돌아가기 위해 탕실을 나설 때까지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림자처럼 가만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대군의 서늘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야 서윤은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툭 놓고 축축한 돌바닥 위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홀로 남은 탕실의 후끈한 열기 속에서 서윤은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오늘 밤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꿋꿋이 견뎌야 할 수많은 날들의 지독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식은 땀과 수증기로 범벅이 된 창백한 얼굴을 쓸어내리며 서윤은 당장이라도 가슴에 갑갑한 천을 확 풀어헤치고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지만 이곳은 사방이 무서운 눈과 귀가 뚫려 있는 궁궐이기에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누가 엿볼세라 문단속을 철저히 거듭 확인한 뒤 어두운 구석에 몸을 작게 웅크리고 앉아 축축하게 젖은 광목천을 다시 단단하게 조여매며 마음속으로 깊고 슬픈 다짐을 꾹 삼켰습니다. 작은 창문 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차갑고 시린 달빛을 바라보며 서윤은 고향 마을의 낡은 기와집 마당에 비치던 부드럽고 따뜻했던 달빛을 애틋하게 떠올리며 몰래 붉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두려움과 고통은 모두 사랑하는 부모님을 살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아름다운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내일 다시 밝은 동이 트면 나는 여인 연서윤이 아니라 잔혹한 진성대군을 모시는 비루한 사내 내시 연서로서
이 무서운 궁궐의 험난한 하루를 억척같이 버텨내야 한다며 스스로의 마음을 무척 차갑게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 굴이라 할지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서유는 젖은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어둡고 습한 탕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복도를 탱걸음으로 걸으며 서유는 흑사파 무리에게 끔찍하게 협박당하던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발걸음에 꾹꾹 힘을 실어 걸어갔습니다. 언젠가는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갚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신 부모님 품에 와락 안길. 그날만을 꿈꾸며 험난한 궁궐 생활의 고단한 첫날 밤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조용히 그리고 굳세게 삼켜내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서윤이라는 어여쁜 이름을 버리고 연서라는 소년 내시로 완벽하게 둔갑한 그녀의 궁궐 생활은 마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지독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군의 변덕스러운 심기를 맞추는 것도 숨이 벅찬데 여인이라는 엄청난 비밀까지 꽁꽁 지켜야 하는 그녀의 앞날에는 분명 험난한 폭풍우가 시시각각 몰아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낡은 집을 다정하게 덮고 있던 따뜻한 햇살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잿빛 구름 속으로 뛰어든 서윤의 작은 어깨에는 그 어떤 훌륭한 장군보다 강인한 각오와 굳은 결심이 무겁고도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처량한 울음소리만이 서윤의 고단하고 무서웠던 첫날을 조용히 위로하듯 맴돌며 차가운 궁궐에 밤을 서서히 어둡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서윤은 결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내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좁고 차가운 방구석의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무서운 시련이 거세게 닥칠지, 그리고 그 차가운 진성대군과 어떤 기구한 운명으로 얽히게 될지 아무도 모른 채 서윤의 길고도 숨막히는 비밀스러운 궁궐. 생활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잠결에 서윤은 다시 낡고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반겨주시는 부모님의 따뜻한 환영을 보았고 그 다정한 꿈속에서만큼은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꿈속의 마당에는 그녀가 그토록 아끼고 정성껏 가꾸던 작고 예쁜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만발해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그녀의 짧게 잘린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멍든 마음을 포근하게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두렵고 고통스러운 궁궐의 퀴퀴한 구석방이었지만 이 달콤한 꿈 한 조각이 서윤에게는 험난한 내일을 다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짧고 단꿈 같았던 휴식이 금세 끝나고 어느새 얇은 창호지 너머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조용히 스며들어오자 궁궐의 커다란 북소리가 둥둥 거칠게 울려 퍼지며 새롭고 두려운 하루의 시작을 매섭게 알렸습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굳은 몸을 풀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가슴을 옥죄고 있는 광목천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사내넷이 연서로서의 무뚝뚝한 표정을 앳된 얼굴에 단단히 덧씌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 무시무시한 대군 앞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방문을 열며 또다시 거칠고 험난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 내디뎠습니다. 서윤이 진성대군의 처소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지내던 어느 날 궁궐 내에는 그녀를 시기하는 얄미운 무리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욕심이 많고 밉술천기로 소문난 박내관은 으스스한 대군의 곁에 새로 들어온 앳된 소년 연서가 단번에 큰 총애를 받는다고 단단히 오해하여 몹시 배를 아파했습니다. 박내관은 호시탐탐 억울한 서윤의 작은 실수를 잡아내어 무서운 대군에게 고자질할 궁리만 매일 하며 틈만 나면 부지런히 일하는 서윤의 발을 거칠게 걸어 넘어뜨리거나 아주 무거운 물통을 억지로 떠넘기는 등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교묘하고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윤의 마음을 더욱 지옥 같은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궁궐 밖에서부터 은밀하게 풍겨오는 흑사파 무리들의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빚쟁이 우두머리는 서윤이 돈을 구하기 위해 궁궐의 내시로 위장해 들어갔다는 헛소문을 우연히 듣고는 더 많은 재물을 뜯어내기 위해 비열한 끈아풀들을 궁궐 후문 근처로 몰래 잠입시켰습니다.
짐을 나르는 짐꾼으로 위장한 그 험악한 자들은 섬뜩한 눈빛을 번뜩이며 연설하는 어린 내시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궁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서윤의 숨통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숨 막히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팎으로 무서운 위협이 가득한 궁궐에서 숨죽여 지내던 어느 늦은 오후, 서윤이 인적이 드문 전각의 어두운 구석을 홀로 묵묵히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랜 세월 궁궐의 온갖 떼친 일을 도맡아 하며 늙어버린 한 궁녀가 낡은 빗자루를 들고 다가오더니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이 궐 안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조차 함부로 믿어서는 아니 되니 매사에 입을 무겁게 하고 몸가짐을 깊이 조심하시게 하고 단 한마디의 뼈있는 충고를 남긴 채 조용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늙은 궁녀의 따뜻하지만 무거운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서윤은 다시금 진성대군의 목욕 수발을 들기 위해 뜨거운 수증기가 짙게 깔린 탕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게 대군의 넓은 등을 닦아내던 중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미끄러운 비눗물에 그만 서윤의 낡은 집신이 크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중심을 잃은 서윤은 짧은 비명을 삼키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꽁꽁 동여맨 그녀의 단단한 앞가슴이 대군의 떡 벌어진 매끄러운 넓은 등판에 아주 세게 쿵하고 부딪히며 아찔하고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군은 불같이 화를 내며 몸을 돌렸고 자신의 등에 닿았던 묘하게 부드럽고 낯선 감촉의 날카로운 눈썹을 꿈틀거리며 서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여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지만 서윤은 황급히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지독한 통증을 호소하는 척 훌륭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군자가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궐에 들어오기 전 험악한 왈패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아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굵은 무명천으로 가슴을 단단히 동여매어 그 감촉이 무척 기이하셨을 것이옵니다. 라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서윤의 눈물겨운 거짓말을 들은 대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창백하게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어린 소년의 가련한 모습에 가나고 짧은 혀를 찼습니다. 지독한 결벽증 때문에 타인의 살결이 닿는 것을 끔찍하게 혐오했던 대군이었지만 부러진 뼈를 감싼 거친 천조각이라는 말에 그 불쾌한 감촉을 간신히 납득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친 몸을 이끌고 내 목욕 수발을 들다니 참으로 미련한 놈이로구나.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고 호통을 쳤고 서윤은 식은땀을 닦으며 도망치듯 탕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아찔했던 사건 이후 서윤은 대군의 곁에 다가가는 것이 더욱 두려워졌지만 어명으로 배정된 처소를 함부로 벗어날 수는 없었기에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편 잔혹한 폭군으로만 알려진 진성대군 이영은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인해 보였지만 사실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단 1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불쌍한 사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궁궐의 무서운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피를 보아야 했던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은 깊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 그를 어두운 고통의 돛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캄캄한 밤, 대군의 침소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는 소리가 희미하게 문창호를 넘어 밖으로 처절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번갈아 숙직을 서던 서윤은 그 애처로운 소리를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침소의 방문을 아주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속에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말린 쑥과 맑은 박하잎이 가득 담긴 작은 향주머니를 꽉 쥐고서 어둠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여운 대군의 곁으로 마치 작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대군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길로 그의 관자놀이와 굳게 뭉친 어깨에 혈도를 다정한 어머니의 손길처럼 아주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쌉싸름하고 시원한 약초, 향기가 짙은 먹구름처럼 침소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피비린내를 밀어내며 대구원의 거친 호흡을 조금씩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신기하게도 대구는 그 맑고 청량한 향기에 이끌려 끔찍한 악몽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굳게 주름졌던 미간을 아주 편안하게 풀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갓난아이처럼 새근새근 얕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진성대군은 자신이 악몽을 꾸지 않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어린 내시 연서의 몸에서 나는 기이하고도 맑은 냄새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서윤을 자신의 침소 곁에 머물게 했고 서윤은 대군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궁궐 후원을 돌며 신선한 쑥과 좋은 약초를 몰래 채집했습니다. 그녀는 밤이슬을 맞아가며 정성껏 말린 약초들을 고운 비단 천에 꾹꾹 눌러 담아 작은 향주머니를 여러 개 직접 바느질하여 대군의 베갯머리맡에 살며시 놓아두는 따뜻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군의 처소에 조금씩 따뜻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지만 궁궐 밖의 흑사파 무리들은 마침내 서윤의 냄새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더욱 거칠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걸레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하인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 깊은 밤 쓰레기를 버리러 후문으로 나온 서윤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며 칼끝을 겨누고 무섭게 윽박질렀습니다. 내년이 꽁꽁 숨어 있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당장 궁궐의 귀한 보물이라도 훔쳐서 바치지 않으면 시골에 있는 늙은 부모님의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에 서윤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 끔찍하고 절망적인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은빛, 칼날과 함께 진성대군 이형이 거대한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무서운 살기를 뿜어내며 후문 구석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대군은 단칼에 흑사파 끈앞풀에 목에 시퍼런 검을 겨누며 감히 네 안전이라고 궁궐의 담장을 넘어와 내 사람을 함부로 겁박하는 것이냐. 당장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는 살기에 혼비백산한 왈패들은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고 대군은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라며 매섭게 걷어차 궁궐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버렸습니다. 흑사파 무리가 쫓겨난 후에도 서윤을 향한 궁궐 내부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 뱀처럼 독하게 꼬리를 물었고 결국 박내관이 끔찍한 일을 꾸미고야 말았습니다. 박내관은 대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불량한 내시 무리들을 우르르 이끌고 와서 빨래터에 쭈그리고 앉아 일하던 서윤을 후미진 헛간으로 무자비하게 질목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감히 비천한 놈이 대군의 총애를 독차지한다며 서윤의 배와 다리를 무자비하게 발로 걷어차고는 사내놈의 몸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서윤의 헐렁한 바지춤과 저고리를 억지로 벗기려고 거칠게 손을 뻗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가슴에 두른 광목천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서윤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던 찰나 헛간의 낡은 나무 문이 우지끈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먼 짐승처럼 경노한 진성대군이 피 묻은 장검을 거칠게 바닥에 질질 끌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고 그 무시무시한 광경에 박내관과 무리들은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대군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박내관의 멱살을 잡아 냅다 집어 던졌고 곁에 있던 자들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박살내며 비명 소리가 헛간을 가득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들을 향해 대군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치켜들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사람의 몸에 더러운 손을 댄 자들은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고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부들부들 떠는 박내관의 목을 발로 짓누르며 앞으로 털끝 하나라도 다시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그놈의 구족을 멸하고 살점을 발라 개에게 던져줄 것이다. 라고 무자비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윤은 찢어진 옷깃을 부여잡고 덜덜 떨며 구석에 웅크려 있었고 대군은 검을 내던진 채 다가와 자신의 넓은 용포를 벗어 그녀의 갸녀린 어깨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어린 소년 넷이 연서를 안고 처소로 돌아오면서 진성대군의 차가운 가슴 속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겁고 거센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작 하찮은 넷이 하나가 모욕을 당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자신의 심장이 이토록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품에 안긴 연서에게서 풍겨오는 맑고 시원한 약초 향기와 묘하게 부드러운 체온은 굳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여내리며 걷잡을 수 없는 기이한 떨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구는 홀로 남은 어두운 침소에서 밤새도록 차가운 술을 들이켜며 사내인 연서를 향해 싹트기 시작한 이 불경하고 기괴한 감정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자괴감에 빠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장차 이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존귀한 대군인데 어찌하여 수염도 나지 않은 비루한 사내놈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 녀석의 따뜻한 손길을 밤마다 미친 듯이 갈구하게 되었단 말인가 하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남색이라는 끔찍한 오명과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에 휩싸여 며칠 동안이나 서윤의 출입을 차갑게 금지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고통스러운 번뇌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대군이 갑자기 처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신을 매몰차게 멀리하자 서윤은 텅 빈 마당을 홀로 비질하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픈 감정을 애써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무섭고 잔인하기만 했던 대군이 흑사파무리와 박내관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그 따뜻하고 넓은 품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으로 작게 요동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숨긴 채 비천한 소년 내시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 가여운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 서윤은 남몰래 소리 죽여 맑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낯설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벽을 사이에 두고 애타게 맴도는 동안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독거미가 아주 시커먼 음모의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내관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본 탐욕스러운 상선내관은 대군이 고작 어린 내시 하나에게 이토록 이성을 잃고 집착하는 모습에서 커다란 정치적 약점을 간파하고 비릿하고 악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선은 쫓겨났던 흑사파의 우두머리 장칠과 은밀하게 뒷돈을 주고받으며 결탁하여 저 눈의 가시 같은 진성대군과 요망한 내시연설을 한꺼번에 궁궐에서 영원히 파멸시켜버릴 무시무시하고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고향 마을의 낡은 기와집에서는 늙은 부모님이 매일 밤 장독대에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멀리 떠난 딸의 무사 귀환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남기고 간 푼돈으로 약을 지어 먹고 기력을 조금 회복한 아버지는 딸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신을 원망하며 밤낮 없이 마당에 흙바닥을 치며 서럽게 통곡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딸이 덮던 낡고 얇은 이불을 품에 끌어안고 그 차갑고 무서운 곳에서 우리 불쌍한 서윤이가 홀로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걱정하며 마르지 않는 눈물을 연신 옷고름으로 가니란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눈물방울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궁궐까지 닿았는지 서윤은 대군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이 해야 할 고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탕실의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고 무거운 물통을 전하르면서도 그녀는 오직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굽은 뒷모습을 떠올리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반드시 버텨내리라 수백 번 거듭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여인이라는 치명적인 비밀이 탄로나면 그 즉시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향해 자꾸만 기우는 이 어리석고 애틋한 마음을 도무지 칼로 베어내듯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의 차가운 침묵이 흐른 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않는 유난히 고요하고 어두운 밤 대군에 닫혀있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고 느릿하게 열리며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타난 대군은 마당 한구석에서 달빛을 벗삼아 낡은 빗자루를 만들고 있던 서윤의 처연하고도 맑은 뒷모습을 말없이 오랫동안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며칠을 모질게 외면했지만 결국 그 맑고 시원한 약초 향기와 따스한 체온이 미치도록 그리워져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끌려 나온 이형의 마음은 몹시도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군은 천천히 다가가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고 깜짝 놀란 서윤이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애틋하고도 처연한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침내 뜨겁게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 짧고 위태로운 평화도 잠시 두 사람의 등 뒤로는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가 검은 이빨을 드러내며 아주 가까이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궁궐의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서는 탐욕스러운 상선내관과 흑사파 장칠이 시퍼런 독약을 매만지며 이 다가오는 참혹한 폭풍우를 향해 잔혹하고도 비열한 미소를 지짓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낯선 불길함이 처소 주변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음산하게 흔들며 지나갔고, 서유는 자신을 바라보는 대군의 깊고 애절한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읽어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대군이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온전히 짐작하면서도 차마 그 품을 뿌리치지 못한 채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거친 손으로 대군의 차가운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며 조용히 온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꽁꽁 숨겨왔던 거대한 비밀과 거짓말이 산산조각이 나고 피바람이 몰아칠 끔찍한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짧은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요한 처소 마당에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듯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체온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자신이 사내인 연서를 품고 있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심장이 바늘로 찔리듯 아팠지만, 지금 당장 이 연약한 어깨를 놓아버리면 영원히 차가운 어둠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만 같은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윤 역시 이 남자가 베풀어준 과분한 보호와 다정한 눈빛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한 독사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미 그를 향해 끝없이 기울어진 마음을 어찌할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밤하늘을 스쳐가는 서늘한 바람이 서윤의 품에서 번져나오는 맑은 쑥 향기를 실어 대군의 코끝을 스치자 그는 마침내 길고 긴 번뇌를 끝내려는 듯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게 내쉬었습니다. 대군은 서윤의 손을 꽉 움켜쥐며 네가 사내이든 요물이든 이제 나는 너를 내 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않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숨어 목숨을 보전하거라 하고 비장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낮고 굳건한 목소리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는 지독하고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그 무자비한 이빨을 맞물리며 무섭게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성대한 연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날이 밝아오자 궐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과 들뜬 목소리들로 가득 차올랐지만, 진성대군의 처소만큼은 무서운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스산하게 고요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단단히 먼 상선내관과 잔인한 흑사파 우두머리 장칠은 바로 오늘 밤 연회가 화려하게 시작되기 직전 대군이 탕실에서 목욕을 하는 그 짧은 틈을 타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함정을 파기로 은밀히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궁궐 밖에서 몰래 들여온 치명적이고 독한 미약을 품에 숨긴 채 대군의 목욕물을 전하르는 비천한 하인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하여 펄펄 끓는 물항아리 속에 그 끔찍한 가루를 몰래 쏟아붓고는 비릿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미약은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건장한 사내의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온몸의 피를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들어 짐승처럼 날뛰게 하는 지독하고 무서운 혼약이었습니다. 상선과 장칠은 대군이 미약에 취해 탕실에서 쓰러지거나 이성을 잃고 어린 내시 연서를 덮치는 그 치욕스럽고 끔찍한 찰나를 노려 외부의 자객이 침입했다는 거짓 구실을 내세워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탕실로 쳐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존귀한 진성대군을 궁궐의 법도를 어긴 타락한 자로 몰아붙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무섭고도 잔혹한 계산이 그들의 시커먼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여운 서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군의 목욕을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 어둡고 습한 탕실 안으로 홀로 들어서서 펄펄 끓어오르는 무거운 항아리의 물을 커다란 돌 욕조에 조심스럽게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탕에 직접 풀던 맑은 박하와 쌉싸름한 쑥 향기 대신 오늘따라 머리를 어지럽히는 묘하게 달큰하고 끈적끈적한 냄새가 뜨거운 수증기를 타고 훅 끼쳐오자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탕의 물을 자세히 살피려던 찰나 무거운 탕실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진성대군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군은 복잡한 조정의 일들로 인해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기에 서윤이 느끼는 미세하고 불길한 공기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피곤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겉옷을 훌렁 벗어던지고는 뜨거운 물이 찰랑거리는 욕조 안으로 지친 몸을 깊숙이 담갔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에 몸을 온전히 맡긴 지 채 반각도 지나지 않아
대군의 넓은 등줄기를 타고 기이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섬뜩하게 훅 끓어오르며 그의 맑았던 정신을 순식간에 어지럽고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은 갑작스러운 심장의 거센 박동과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끔찍한 어지럼증에 당황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조의 차가운 돌 모서리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움켜쥐고서 젖은 머리를 거칠게 뒤로 젖히며 괴로운 신음을 뱉어냈습니다. 대군의 상태가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챈 서유는 화들짝 놀라 하얀 비단 수건을 내던지고 탕의 가장자리로 다급히 뛰어가며 대군자가 옥체에 무슨 큰 이상이라도 생기신 것이냐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군의 넓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려던 서유는 그의 피부가 마치 한여름의 용광로처럼 비정상적으로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지독한 공포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성이 점점 마비되어가는 끔찍한 약기운 속에서도 서윤의 품에서 풍기는 맑고 시원한 약초, 향기만이 유일한 생명줄처럼 느껴졌던 대군은 거칠고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반사적으로 그녀의 갸녀린 팔목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며 자신 쪽으로 거칠게 확 끌어당겼습니다. 갑작스럽고 거센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간 서유는 대군의 뜨겁고 단단한 가슴팍에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하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대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어이를 당장 불러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독한 미약은 이미 대군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무섭게 퍼져나갔고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단한 발자국도 탕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서윤의 창백하고 앳된 얼굴과 겁에 질린 촉촉한 눈망울이 미약에 취한 대군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운 절세미인보다 더 치명적이고 애틋하게 보였기에 그는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서윤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휘감아 안았습니다. 약기운에 휩싸여 거칠게 요동치는 대군의 가슴팍에 억지로 안긴 서윤은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고 가슴을 동여맨 광목천이 행여나 풀어질까봐 양팔을 굳게 교차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미약의 지독한 달콤함이 탕실에 짙은 수증기와 뒤섞여 두 사람의 숨결을 아찔하게 얽어맸고 대군의 뜨거운 입김이 서윤의 창백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서윤은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서는 끔찍한 공포와 기묘한 떨림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파르르 떠는 서윤의 연약한 어깨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은 채 대군은 알 수 없는 뜨거운 욕망과 사내를 안고 있다는 지독한 혐오감 사이에서 끔찍하게 몸부림치며 괴로운 비명을 삼키듯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서윤은 눈물을 왈칵 쏟으며 제발 정신을 차리시라며 대군의 단단한 가슴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밀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의 압도적인 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친 실랑이 속에서 흠뻑 젖은 서윤의 얇은 무명옷이 어깨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흘러내렸고 그 틈으로 눈부시게 하얀 여인의 가녀린 살결이 미세하게 드러나려던 위태롭고 숨 막히는 순간이 불길하게 이어졌습니다. 대군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서윤의 흘러내린 옷깃을 향해 짐승처럼 끔찍하게 번뜩이는 찰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비참한 운명을 억지로 받아들이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고 위태로운 찰나 굳게 닫혀있던 탕실 밖에서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내지르는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와 함께 철컹거리는 무거운 창칼의 마찰음이 고요했던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벼락처럼 들려왔습니다. 자객이 궐 안에 숨어들어 대군 자가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당장 탕실의 문을 부수고 정가관을 샅샅이 수색하라는 상선내관의 시끄럽고 간사한 목소리가 문창호를 넘어 탕실 안으로 또렷하고 끔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확신한 상선과 장칠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무자비한 병사들을 부추겨 두껍고 무거운 탕실의 나무문을 거대한 통나무로 쾅쾅 사정없이 내리치며 산산조각 낼 기세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부수는 끔찍한 굉음이 울려 퍼지자 미약에 취해 있던 대군도 흠칫 놀라 서윤을 안고 있던 팔에 아주 잠시 힘을 풀었고 서윤은 그 짧은 틈을 타 죽을 힘을 다해 대군의 품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운 외침을 들은 대군은
본능적으로 외부의 위험을 감지하고 허리춤에 검을 찾으려 비틀거렸지만 지독한 약기운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 욕조 안에서 첨벙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크게 휘청거리는 가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유는 밖에서 들이닥치는 끔찍한 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대군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이 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두려움보다 당장 대군을 지켜내야 한다는 간절한 본능이 앞서 다시 욕조 모서리로 다급하게 몸을 던졌습니다. 쾅하는 귀청이 떨어질 듯한 무서운 굉음과 함께 단단했던 문짝이 뜯겨나가며 상선과 흑사파 무리들이 살기를 번뜩이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 찬 탕실 안으로 우르르 폭포수처럼 무섭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외부의 침입자라는 명백한 명분을 쥐고 당당하게 들이닥친 그들의 눈앞에는 약기운에 취해 눈이 풀린 채 탕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는 대군과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연약한 소년 내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상선은 짐짓 크게 놀란 척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군 자가를 해치려는 불순한 요물이 탕실에 숨어 있었으니 당장 저 발칙하고 더러운 내시놈을 포박하여 끌어내라고 병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흉악한 이빨을 마침내 훤히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끔찍하고 난폭한 상황에 극도로 당황한 서유는 자신을 잡으러 달려드는 험악한 병사들을 피하려다 그만 비눗물이 흥건하게 고인 미끄러운 바닥을 잘못 밟고 중심을 잃어 헛발질을 하며 뒤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붕 뜬 서유는 허우적거리다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던 대군의 넓은 팔뚝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았지만 가녀린 그녀의 힘으로는 쏟아지는 몸을 지탱할 수 없었고 결국 끔찍한 비명과 함께 두 사람은 엉켜버렸습니다. 첨벙하는 거대한 물보라가 탕실 천장까지 솟구치며 대군과 서유는 약을 풀어놓아 펄펄 끓어오르는 미약의 욕조 속으로 곤두박질 치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는 물결 위로 잔혹하게 반사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코와 입으로 훅 밀려 들어오는 뜨겁고 독한 물 때문에 서유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고 거센 숨을 들이켜려다 미약이 섞인 독한 물을 잔뜩 들이마시며 목구멍이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치는 와중에 그만 물기를 잔뜩 머금어 돌덩이처럼 무거워진 헐렁한 내시복의 고름이 힘없이 스르르 풀리며 서윤의 몸을 감싸고 있던 옷자락이 거추장스럽게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을 가장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의 여인됨을 숨기기 위해 가슴을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었던 거칠고 낡은 광목천이 물속에 거센 움직임에 그만 맥없이 느슨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서윤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대군의 크고 단단한 손이 발버둥치는 그녀의 허리춤을 우연히 감싸 안는 순간 칭칭 감겨있던 긴 광목천의 매듭이 완전히 풀려나가며 서윤의 하얀 살결을 감싸던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군의 커다란 손바닥 위로 사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매끄러운 곡선과 가느다란 허리,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여인의 부드러운 가슴이 생생하게 닿았고 대군은 물속에서 숨을 멈춘 채 번쩍 눈을 떴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물결 속에서 춤을 추듯 흩어지는 서윤의 긴 흑당 같은 머리카락과 사내의 거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여린 여인의 자태가 대군의 흔들리는 시야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녀가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었다는 이 엄청나고도 충격적인 진실은 미약으로 혼미했던 대군의 정신을 마치 차가운 폭포수를 뒤집어 쓴 것처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의 심장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파도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밤잠을 설쳐가며 스스로를 저주하고 혐오하게 만들었던 그 애틋하고 미칠 것 같았던 갈증의 대상이 기괴한 남색의 요물이 아니라 이토록 가련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던 한 명의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군은 물속에서 넋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의 처연한 눈빛을 마주하고는 그동안 그녀가 궐에서 겪었을 그 지옥 같은 두려움과 말 못할 지독한 고통을 단숨에 깨닫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겪었습니다. 대군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부터 풍기던 맑은 쑥 향기와 서윤의 유난히 작고 가녀린 손끝,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던 그 가엾은 뒷모습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며 모든 의문이 완벽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험악한 궐에 들어와 산에 행세를 하며 겪었을 그 지독한 수모와 뼈를 깎는 공포를 온몸으로 실감한 대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원망하며 물속에서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부서질 듯 아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끔찍하고 더러운 물속에서 당장 그녀를 건져내어 보호해야 한다는 사내로서의 맹렬한 본능이 미약의 도끼마저 완벽하게 이겨내며 끌어오르기 시작했고, 대군은 서윤의 허리를 꽉 안은 채 거센 물살을 가르며 수면 위로 힘차게 박차고 올랐습니다.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두 사람이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가쁜 숨을 몰아쉬자 탕실 안을 가득 채운 무장한 병사들의 횃불 빛이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서윤의 하얗고 가련한 얼굴을 낱낱이 비추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얇은 속적삼 사이로 선명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여인의 굴곡을 발견한 상선과 무리들은 순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떡 벌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연실색하여 횃불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것은 흑사파 우두머리 장칠이었는데, 그는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피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와 더러운 손가락으로 서윤을 조롱하듯 가리켰습니다. 장칠은 비열하고 거친 목소리로 탕실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저 발칙한 년은 궁궐을 속인 내시가 아니라 우리 흑사파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시골뜨기 연서윤이라는 계집년이 틀림없다고 사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렸습니다. 감히 하늘같이 존귀한 대군자가 곁에 더러운 계집이 사내 놈으로 변장하여 요사스러운 짓을 꾸미고 있었으니 당장 저 발칙하고 천한년의 머리채를 끌어내어 능지처참을 하고 저작거리에 시체를 내걸어야 한다며 칼을 빼어 들고 거칠게 위협했습니다. 서윤의 끔찍한 비밀이 수십 명의 적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이제 집도 가족도 자신의 목숨도 모두 끝났다는 생각에 차가운 탕의 물속에서 덜덜 떨며 두 눈을 허망하게 감았습니다. 장칠의 폭로에 이어 상선 내관마저 간악한 목소리로 거들며 감히 황실의 지엄한 공간에 더러운 여인의 몸으로 숨어들어 대군 자가를 홀리고 궐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는 삼족을 멸하고도 남을 큰 죄악이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당장 저 더러운 요물을 끌어내어 참수하고 그 몸통을 불태워 황실의 엄격한 법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치는 무리들의 잔인한 함성이 탕실의 사방을 끔찍하게 맴돌며 서윤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모님이 계신 시골 마을의 기와집을 떠올리며 이 지옥 같은 궁궐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대군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라고 슬프게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을 애써 앙다물고 물에 젖은 무거운 몸을 이끌어 욕조 밖으로 위태롭게 걸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추위와 공포로 하얗게 질린 그녀의 두 다리는 끔찍하게 굳어버려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창칼이 자신의 가녀린 목을 겨냥하고 있는 그 무서운 광경 앞에서도 그녀는 오로지 대군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처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이 탕에서 빠져나가 무릎을 꿇으려던 그 찰나, 그녀의 연약한 손목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는 엄청난 힘이 느껴졌고, 그녀는 다시 거친 물보라와 함께 뒤로 확 당겨지며 누군가의 단단한 품속으로 처박히듯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미약의 어지러움을 완전히 이겨내고 두 눈의 지옥의 야차 같은 시퍼런 살기를 번뜩이며 일어선 진성대군이었으며, 그는 물 밖으로 나가려는 서윤을 자신의 넓고 거대한 등판 뒤로 완벽하게 숨기며 태산처럼 앞을 떡 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 장칠의 입에서 계집이라는 모욕적인 단어가 튀어나오고 서윤의 가녀린 어깨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며 흐느끼기 시작하자 대군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며 그 어떤 혹한의 추위보다 무서운 끔찍한 분노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젖은 몸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의 비단 겉옷을 찢어내듯 벗어 서윤의 드러난 하얀 살결과 젖은 머리카락을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완벽하게 덮어가려주며 방패가 되어 그녀를 탕의 구석으로 다정하고 단단하게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 능지처참을 당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치기는커녕 도리어 커다란 겉옷으로 몸을 가려주고 온몸을 던져 보호하려는 대군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서윤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과 애틋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군의 젖은 옷깃을 움켜쥔 서윤은 울먹이며 대군자가 소인은 궐을 속인 대역 죄인이오니 부디 저를 버리시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라고 애원했지만 대군은 그저 고개를 돌려 서윤을 향해 슬프고도 다정한 위로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군은 낮고 굳건한 목소리로 네가 누구이든 간에 너는 내 사람이며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궐 안에 그 어떤 놈도 네 머리카락 한 올조차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맹세를 속삭여 서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을 안전한 탕의 구석에 완벽하게 숨긴 후 대군은 서서히 몸을 돌려 횃불을 들고 웅성거리는 무리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의 젖은 흑발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는 당장이라도 탕실 안의 모든 것을 찢어밟길 듯 폭력적이었습니다. 여인임이 밝혀졌으니 당장 불호령이 떨어져 처형할 것이라 예상했던 상선과 장칠은 오히려 계집을 온몸으로 감싸고 도는 대군의 기행에 크게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이미 덫에 걸린 맹수라 여긴 그들은 오만하게도 계속해서 칼끝을 건방지게 치켜들고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군의 심장 속에서는 서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 비열한 악당들을 모조리 찢어 죽이고 싶다는 잔혹한 맹수성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었고 이제 이 좁고 습한 탕실은 끔찍한 피바람이 몰아칠 잔혹한 사냥터로 변모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탕의 차가운 돌모서리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던 대군의 시퍼런 장검이 달빛을 받아 스산하게 번쩍였고 대군은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은 숨을 내뱉으며 그 차갑고 무거운 검의 손잡이를 천천히 그리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서윤은 찢겨진 비단옷을 꽉 쥔 채 대군의 거대한 뒷모습만을 눈물 고인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 곧 벌어질 참혹한 피해 심판과 자신의 목을 옥죄어 오는 가혹한 운명의 끝자락을 숨죽여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지독한 함정과 완전히 발가벗겨진 끔찍한 비밀 앞에서 여인 연서윤은 그저 고향의 늙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닥쳐올 폭풍의 눈동자 한가운데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밝혀지고 꽁꽁 숨겨왔던 가녀린 진실마저 무자비하게 폭로되어 버린 이 차갑고 끔찍한 목욕탕 안에서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결정하는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잔혹한 칼부림뿐이었습니다. 비열한 미소를 짓는 상성과 칼을 치켜든 장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시퍼런 장검을 뽑아드는 진성대군의 서늘한 그림자가 수증기 속에서 기괴하게 얽히며 탕실 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무겁고 위태롭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내가 되어야만 했던 가여운 서윤은 이제 오롯이 한 여인으로서 모든 진실을 마주한 채 이 참혹한 공간에서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역전의 순간이 시작되기를 눈물을 삼키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칠이 감히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더러운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천한 계집이라 모욕하는 그 끔찍한 순간 진성대군의 두 눈에는 지옥의 야차보다 더 무서운 붉은 빛발이 잔혹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수많은 창칼 앞에서도 조금의 망설임조차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무겁고 서늘한 장검을 거칠게 집어들고는 짐승의 포효 같은 기괴한 비명을 내지르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탕실의 짙은 수증기 속에서 어지럽게 일렁이는 가운데 대군의 시퍼런 칼날은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허공을 매섭게 가르며 장칠의 오만한 목줄기를 향해 무자비하고도 치명적인 궤적을 그리며 무섭게 날아들었습니다. 대군의 매서운 검격에 화들짝 놀란 장칠이 본능적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낡은 칼을 들어올려 간신히 방어하려 했지만 짐승처럼 격노한 대군의 압도적인 힘을 튕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탕실의 고요를 끔찍하게 찢어발기는 순간 대군의 시퍼런 칼날은 장칠의 허술한 방어를 무참히 부수고 들어가 감히 서윤을 향해 더러운 손가락질을 해대던 그의 오른쪽 팔뚝을 통째로 무자비하게 베어버렸습니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며 허공으로 솟구친 붉은 핏방울이 탕실의 차가운 돌바닥과 뜨거운 수증기 위로 잔인하게 흩뿌려졌고 장칠은 잘려나간 팔을 부여잡은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짐승처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유혈 사태에 상선내관과 병사들은 횃불을 떨어뜨릴 뻔하며 공포에 질려 뒤로 주춤거렸고 탕실 안은 장칠의 처절한 비명으로
가득 차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바닥에 질질 끌며 대구는 상선내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차가운 목소리로 내 놈들이 감히 지엄한 왕족의 목욕물에 끔찍한 미약을 풀어날 암살하려 했느냐고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왕족을 독살하려 한대역 죄를 저지른 자들이 어찌 혓바닥을 길게 놀리며 궐의 기강을 운운하느냐며 대구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상선의 목을 검끝으로 겨누며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버릴 듯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자객을 잡으러 왔다는 거짓 명분으로 무장하고 들이닥쳤던 금군 병사들은 끔찍한 미약으로 왕족을 암살하려 했다는 대군의 엄청난 분노와 폭로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제히 들고 있던 창칼의 끝을 바닥으로 덜그럭거리며 낮추었습니다. 지엄한 진성대군의 서슬퍼런 어명 앞에서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고 대군은 다시 한번 전각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당장 이 역모를 꾸민 시퍼런 대역 죄인들을 밧줄로 꽁꽁 포박하여 어두운 지하옥에 쳐넣으라고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금군 대장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대군의 지엄한 어명을 받들어 당장 실행하겠다며 병사들에게 손짓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상선과 장칠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잘려나간 팔에서 끊임없이 붉은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장칠과 억울하다며 발악하는 상선내관은 건장한 금군 병사들의 억센 소나기에 무자비하게 끌려가며 탕실 밖에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처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시끄러웠던 고함과 무서운 쇳소리가 멀어지고 무거운 침묵이 다시 탕실 안을 조심스럽게 채우기 시작하자 펄펄 끓어오르던 탕의 미약 기운도 대군의 맹렬했던 살기와 치열한 피비린내 속에서 아주 서서히 그 지독한 위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모든 위험한 무리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조용히 확인한 후에야 대군은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툭 놓고 피 묻은 장검을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리며 거칠고 무거운 숨을 깊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은 천천히 굳은 몸을 돌려 수증기가 자욱한 탕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는 자신의 찢겨진 비단 겉옷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아직도 극심한 탕해가 공포에 파르르 떨고 있는 가여운 서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를 보고 참혹한 사륙을 벌인 직후였지만 대군의 눈동자는 서윤을 바라보는 순간 한없이 부드럽고 애틋한 빛으로 변하여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 묻은 붉은 핏방울을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손끝으로 닦아내 주었습니다. 대군이 다가오자 서윤은 자신이 여인이라는 진실이 밝혀졌기에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체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인을 죽이시어 이 궐에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으시옵소서 라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군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오히려 세상을 다 얻은 듯 깊고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더니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네가 진정 여인이었다니. 나는 내가 흉측한 요괴에 홀려 미쳐버린 줄 알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괴로워했던 감정의 정체가 비루한 사내를 향한 욕정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준 아름답고 가련한 여인을 향한 절절하고 당연한 연정이었다는 사실에 대군은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습니다. 대군의 따뜻한 고백에 서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탕실을 가득 채웠던 피비린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다정한 쑥 향기에 밀려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서윤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왜 여인의 몸으로 궐에 들어왔는지 늙은 부모님과 낡은 기와집을 빚쟁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저지른 슬프고 위태로운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광목천에 숨을 못 쉬어 홀로 눈물 삼켰던 일들과 들키면 참수당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도 묵묵히 처소를 쓸고 닦으며 견뎌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을 서럽게 토해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대군은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가여운 희생을 짐작하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그녀의 젖은 뺨을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서윤의 고백이 끝나자 대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비단옷으로 감싸인 그녀의 연약한 몸을 다시 한번 부서지도록 강하고 뜨겁게 꽉 끌어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서운 궁궐의 규칙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지위도 모두 잊은 채
오직 눈앞에 있는 이 가련하고 사랑스러운 여인만을 지켜주겠다는 사내로서의 맹렬하고 다정한 맹세가 수증기 속에서 얽혀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과 억눌러왔던 애틋한 사랑이 마침내 불꽃처럼 터져오르며 대구는 서윤의 떨리는 붉은 입술에 자신의 뜨거운 입술을 깊게 포개며 세상을 다 덮을 듯한 열정적인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피비린내와 약초 향기가 뒤섞인 어두운 탕실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위협과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단절된 채 오직 서로의 뜨거운 체온과 숨결에 의지하며 길고 아름다운 밤의 위로를 묵묵히 나누었습니다. 서윤 역시 자신을 건져내어준 따뜻한 품속에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두려움을 녹여내리며 대군의 목에 두 팔을 다정하게 두른 채 그가 전해주는 눈물겨운 애정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핏빛이 섞인 탕의 물결 위로 두 사람의 애절하고 다정한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포개어졌고 걸밖에 잔인한 현실은 이 평온한 찰나의 순간만큼은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고요히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이 흐르고 차가운 밤 공기가 탕실을 가라앉히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여인이 위장하여 왕족의 처소에 머물렀다는 것은 황실을 능멸한 대역죄였으며 내일 아침이 밝으면 늙은 대신들이 서윤의 정체를 끈질기게 파헤치려 들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대구는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더라도 이 무서운 궁궐의 법도 속에서 비천한 신분의 서윤을 처형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슬픔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구는 서윤의 두 손을 쥐고서 네가 내일 아침 궐 안에 살아있다면 그들은 기필코 너를 끌고 가 무참히 죽일 것이니 오늘 밤 반드시 이곳을 몰래 떠나야 한다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소인이 떠나면 대군 자가께서는 홀로 궐에서 어찌 견디시려 하십니까? 라며 그의 옷자락을 간절하게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대군은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견디는 것은 괜찮으나 네가 형장에서 목숨을 잃는 꼴은 결단코 볼 수 없으니 제발 내 뜻을 따라 무사히 살아남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대군은 서윤을 살리기 위해 치밀하고 위험한 거짓말을 꾸며 역도들이 들이닥친 혼란 속에서 충성스러운 내시연서가 대군을 구하려다 자객의 칼에 맞아 이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위장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피 묻은 낡은 겉옷을 찢어 탕실의 구석에 처참하게 버려두고 그녀에게 평범한 백성의 무명 치마와 따뜻한 저고리를 건네주며 당장 갈아입고 여인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으라고 다정하게 일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허울이었던 내시복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부드러운 여인의 옷을 차려입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당장 대군과 끔찍한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슬픔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군사들이 들이닥칠 위험이 커지고 있었기에 대군은 옷을 갈아입은 서윤의 손을 꽉 잡고 인적이 완전히 끊긴 궁궐의 비밀스러운 후원기를 향해 숨죽여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대군은 커다란 손에 따뜻한 힘을 주며 그녀가 어둠 속에서 헛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듬직한 그림자가 되어 험난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그동안 피땀 흘려 쓸고 닦았던 애틋한 진성대군의 처소가 어둠 속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눈물 번진 시야로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깊은 작별을 홀로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궁궐 밖으로 통하는 작고 허름한 비밀 쪽문에 다다르자 대군은 걸음을 우뚝 멈추고 품에서 은밀하게 챙겨온 묵직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서윤의 덜덜 떨리는 두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네가 흑사파에게 갚아야 할 빚을 청산하고 고향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괴와 노잣돈이 들어있으니 이것으로 당장 낡은 집과 부모님을 안전하게 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너무나 과분한 대군의 은혜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대군 자가의 깊은 하해와 같은 은혜를 평생 죽어서도 뼈에 새기겠다며 처절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군은 무릎을 꿇은 서윤의 어깨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손가락에 소중하게 끼워져 있던 영롱하고 푸른빛이 감도는 귀한 옷가락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서윤의 거칠어진 손바닥 위에 애틋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돌아가신 선대왕후께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품이니 비록 나의 몸은 이 궐 안에 남아있으나
나의 진실한 마음과 연정은 이 가락지와 함께 너를 영원히 따라갈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유는 손바닥 위에 놓인 차갑지만 불씨보다 뜨거운 옷가락지를 바라보며 이 작고 아름다운 물건에 담긴 대군의 거대하고도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서 눈물로 범벅이 된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진성대군은 굳건한 목소리로 내 반드시 궐의 피바람을 잠재우고 무거운 왕족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는 날 너를 데리러 갈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당도할 때까지 고향 마을의 매화나무 핀 낡은 기와집에서 다치지 말고 무사히 살아남아 나를 기다려달라는 슬프고 아름다운 약속을 이마에 입을 맞추며 간절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서유는 대군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고 소희는 대군 자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백발이 되어서라도 영원히 기다리겠사오니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고 무사하셔야 한다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굳은 맹세에 화답했습니다. 기나긴 작별의 포옹 끝에 쪽문에 무거운 자물쇠가 열리고 바깥 세상에 시원한 바람이 밀려 들어오자 서유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궐 밖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쇳덩이를 단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쪽문 밖에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대군의 쓸쓸한 실루엣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살아서 다시 다정한 사내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서유는 손에 꽉 쥔 옷가락지의 온기를 느끼며 부모님이 기다리는 머나먼 고향을 향해 꿋꿋이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을 떠나보낸 진성대군은 닫힌 쪽문 앞에서 한참을 망부석처럼 서서 그녀가 남기고 간 쑥 향기의 마지막 여운까지 가슴에 깊이 새긴 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처참한 탕실로 다시 무겁게 몸을 돌려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대군은 슬픔을 매섭게 억누르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금군 대장을 은밀하게 불러내시 연서가 작에게 칼을 맞고 장렬하게 전사하여 시신을 비밀리에 불태워 수습했다는 빈틈없는 거짓 선언을 엄숙하게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요물은 죽어 재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대신들은 무덤을 파헤칠 명분을 잃었으며 옥에 갇힌 상선과 장칠무리는 대역 죄인으로 참수형을 당하며 피해 숙청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궁궐의 무서운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텅 빈 처소 마당에서 홀로 남은 진성대군은 서윤이 정성껏 엮어두었던 낡은 빗자루를 쓰다듬으며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지독한 왕족의 무게를 기필코 베어버리겠다고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인조차 곁에 두지 못하고 도망치게 해야 했던 잔혹한 권력의 무용함을 뼈저리게 느낀 대군은 황제의 곁에서 정치적인 모든 야욕과 권세들을 하나씩 은밀하게 내려놓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단옷 속에 감춰진 썩어빠진 권력 다툼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폭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는 굳건한 사내로 거듭나기 위한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에 기꺼이 뛰어든 것입니다. 한편 서유는 대군이 쥐어준 무거운 노잣돈을 품에 안고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있는 낡은 기와집의 친숙한 대문 앞에 초췌하지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죽었을까봐 매일 밤 기도하던 늙은 부모님은 온전한 여인의 치마를 입고 돌아온 서윤을 발견하고는 맨발로 마당을 뛰쳐나와 엉엉 통곡하며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무서웠던 궁궐에서의 기억을 모두 털어버리듯 울었고 대군이 주신 재물로 흑사파의 빚을 남김없이 갚아버려 가문을 짓누르던 무시무시한 먹구름을 영원히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평화를 완벽하게 되찾은 후 서윤은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작고 따뜻한 한약방을 열어 가여운 이웃들을 성심껏 보살피며 소박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끓이는 구수한 쑥 달인물은 사람들의 고단한 속을 따뜻하게 달래주었고 특유의 다정한 미소로 병든 자들의 마음까지 위로하는 훌륭한 의녀로 소문이 자자해졌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오를 때마다 서유는 푸른 옷가락지를 쓰다듬으며 차가운 궐 안에서 다치지는 않으셨을지, 홀로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으실지, 대군을 향한 지독하고 애가 타는 그리움에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당에 앙상했던 나무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시린 겨울이 돌아와도 서유는 대군이 남기고 간 약속을 가슴에 품고 부모님을 모시며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읍내에서 들려오는 조정의 소문들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진성대군께서 권력을 내려놓고 칩거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녀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싸움을 벌이고 계심을 짐작하며 밤새 무사태평을 기도했습니다. 몸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옷가락지와 쑥 향기라는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하고 강렬한 희망의 빛이 되어 기다림의 계절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의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싹댔던 목숨. 건사랑은 이제 낡은 기와집 마당의 고요 속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며 따뜻한 봄날의 기적을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군이 비단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던 뜨거웠던 기억은 서윤에게 그 어떤 무서운 폭풍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엄청난 용기를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소년내시가 아닌 단단한 여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고목나무에서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날 그가 다정하게 부르며 걸어들어올 것이라는 벅찬 기대를 안고 서윤은 다가올 희망찬 내일을 묵묵히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고즈넉한 밤 서윤은 정갈하게 쓸어놓은 평상에 앉아 밝은 달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궐에서 홀로 버티고 있을 정인을 향해 따뜻한 기도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숨결 닿을 수 없는 곳에 떨어져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목숨 걸고 나눴던 입맞춤과 옷가락지에 새긴 맹세가 맑은 봄바람을 타고 눈부신 기적을 몰고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피 묻은 탕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리를 되찾은 여인. 연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그가 찾아올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안도감이 소리 없이 내려앉으며 밤의 정막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험난했던 궁궐의 무서운 폭풍우가 지나가고 고향 마을의 낡은 기와집 마당에 눈이 녹고 꽃이 피는 찬란한 봄이 3번이나 바뀌는 평화로운 3년의 세월이 아주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은 서윤이 지어주는 따뜻한 보약과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예전의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고 흉악한 빚쟁이, 흑사파 무리들도 이제는 2번 다시 이 조용한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궐에서 겪었던 지독한 두려움과 상처를 모두 훌훌 털어내고 마을 사람들의 다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다정한 의녀로 자리 잡으며 하루하루를 무척 바쁘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정성껏 돌보는 낡은 기와집의 뒷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의 수호신처럼 자라온 커다란 매화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눈부시게 하얀 꽃잎을 흐드러지게 피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이 정성스레 다려주는 맑은 쑥국과 박하차를 마시며 병을 고쳤고 그녀의 선하고 고운 마음씨를 칭찬하며 이 마을에 서윤이 돌아온 것은 하늘이 내린 큰 축복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칭찬과 넉넉해진 살림살이 속에서도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다 채워지지 않는 깊고 시린 구멍 하나가 바람이 불 때마다 아프게 흔들리며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와 마을의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를 때면 서윤은 낡은 평상에 홀로 앉아 진성대군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영롱하고 푸른 옷가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가만히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여나 그 무서운 권력 다툼 속에서 다치지는 않으셨는지, 나를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윤의 고운 두 눈에는 매일 밤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곤 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탕실에서 자신을 온몸으로 감싸주던 대군의 그 넓고 따뜻했던 품과 마지막으로 이마에 남겨주었던 애틋한 입맞춤의 기억은 단 한순간도 그녀의 가슴에서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에서 약초를 캐다 다리를 크게 다친 마을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서윤의 한약방을 찾아오셨고 서윤은 지극정성으로 어르신의 상처를 꿰매고 맑은 약을 다려 정성껏 치료해드렸습니다. 고통이 가라앉은 늙은 어르신은 캔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며 먼 산을 바라보는 서윤의 처연하고 쓸쓸한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굽은 등을 두드리며 조용하지만 아주 깊고 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어르신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법이니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따뜻한 조언을 남기시고는 빙그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의 그 다정하고도 뼈 있는 한마디는 며칠 동안이나 서윤의 귓가에 조용히 맴돌며
흔들리던 그녀의 애달픈 마음을 다잡아주는 아주 크고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불안한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유는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나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매화나무 아래서 꿋꿋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남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이며 씩씩하게 일어섰습니다. 궐 밖에서 들려오는 조정의 흉흉한 소문들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길어 올리며 언젠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를 반가운 손님을 위해 마당을 더욱 정갈하게 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코끝을 다정하게 간지럽히기 시작하는 화창하고 맑은 어느 날 뒤뜰의 커다란 고목나무 가지마다 하얀 매화꽃이 팝콘처럼 흐드러지게 펑펑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당이 눈이 내린 것처럼 눈부시게 하얀 꽃잎들로 가득 차올랐고 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고 달콤한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향기롭게 퍼져나가며 아름다운 봄의 절정을 알렸습니다. 서유는 곱게 빨아 말린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뱃마루에 걸터앉아 약초를 정성스레 다듬으며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3년 전 탕실에서 맡았던 그 서늘한 피비린내와 애틋한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열려있던 낡은 대문 밖으로 아주 낯선 남자의 묵직하고도 다정한 발걸음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왔고 서윤의 심장은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보자 화사하게 흩날리는 하얀 매화 꽃잎비 사이로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낯선 사내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고 소박한 선비의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평범한 갓을 쓴 그 사내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단단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뿜어내며 서윤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약초 바구니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파릇한 쑥잎들이 마당으로 어지럽게 쏟아졌지만 서윤은 그것을 주워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려 멍하니 눈앞의 사내를 응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환영을 보는 것은 아닌지 두 눈을 세차게 비벼보았지만 매화나무 아래 멈춰선 사내의 크고 맑은 눈동자와 다정한 미소는 3년 전 탕실에서 자신을 품어주던 바로 그 진성대군 이형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윤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헛마루 아래로 한 걸음 위태롭게 내디뎠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내며 대군자가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었나이까라며 목매인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이형은 평범한 도포자락을 가볍게 펄럭이며 서윤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창백하고 파르르 떨리는 작은 두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아주 부드럽고 굳세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빙그레 웃더니 이제 궐의 그 무섭고 잔인한 진성대군은 죽어 없어졌으니 나를 그저 너의 지아비가 될 평범한 사내 이형으로 편안하게 불러다오라고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황족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지고 오직 서윤과 함께할 자유롭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 3년의 피나는 치열한 노력을 끝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영의 낡은 도포 소매 사이로 언뜻 보이는 거친 흉터들을 발견한 서윤은 그가 이곳으로 오기 위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홀로 견뎌냈을지 온전히 짐작하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영은 서윤의 연약한 어깨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네가 탕실에서 나를 살렸고 악몽 속에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의 남은 평생은 오직 너를 위해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헌신하며 늙어갈 것이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사내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체온과 굳건한 심장, 박동소리는 서윤이 3년 동안 가슴 깊이 품어왔던 지독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순식간에 봄눈 녹이듯 따뜻하고 완벽하게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흩날리는 매화 꽃잎 아래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의 눈물이 섞인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오랫동안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영은 품에서 서윤이 3년 전 두고 갔던 낡은 향주머니를 소중하게 꺼내어 보여주며 네가 남기고 간 이 맑은 쑥 향기 덕분에 나는 궐의 끔찍한 피비린내 속에서도 미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윤 역시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소중하게 끼워진 푸른 옷가락지를 들어 올리며 이 가락지가 저를 모진 세월 속에서 지켜준
가장 단단한 부적이었다고 대답하며 이형의 손을 아주 꼭 쥐어주었습니다. 서윤의 늙은 부모님은 마당의 소란스러움에 놀라 밖으로 나오셨다가 서윤을 꽉 끌어안고 있는 이형의 늠름한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이분이 바로 궐에서 우리 불쌍한 딸의 목숨을 구해주신 귀인이심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엎드려 절을 올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형은 황급히 부모님의 손을 맞잡아 부축해 일으키며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대군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평생 흙을 일구고 서윤이를 사랑하며 살아갈 비천한 사내 이형이 오니 부디 편안하게 저를 자식처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권력을 버리고 딸을 찾아온 이형의 한없는 진심과 굳건한 사랑에 크게 감동하여 엉엉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넓은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셨고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이 조용하고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그 어떤 황실의 연회보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따뜻한 웃음이 넘쳐나는 두 사람의 소박한 혼례식이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서윤은 값비싼 비단옷 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낙지만 깨끗한 무명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이형이 산에서 꺾어온 붉은 진달래꽃을 꽂은 채 세상에서 가장 수줍고 어여쁜 신부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형 역시 무거운 관모 대신 소박한 갓을 쓰고 마을 촌장의 주례 아래 서윤과 정갈하게 맞절을 올리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하늘과 땅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구수한 잔치국수와 달콤한 떡을 쪄서 나누어 먹으며 이 선남선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낡은 기와집의 담장 너머로는 밤이 늦도록 즐거운 웃음소리와 경쾌한 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험난했던 궁궐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와 끔찍한 빚쟁이들의 위협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린 옛 이야기가 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서로를 향한 단단하고 눈물겨운 사랑과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듬뿍 담긴 고소한 음식 냄새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벅찬 축복 속에서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서로의 눈동자를 깊이 바라보며 이제부터 펼쳐질 눈부신 평화의 시간들을 가슴 벅차게 기대하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이형은 궁궐에서 갈고 닦았던 뛰어난 학식과 깊은 지혜를 발휘하여 이 산골 마을의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바른 예절을 일깨워주는 다정하고 훌륭한 서당의 훈장 선생님으로 새로운 삶을 훌륭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변함없이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훌륭한 의녀로 활약하며 이형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 함께 평상에 앉아 밥을 먹는 소박하고 완벽한 일상을 행복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낡고 차가웠던 기와집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와 아이들의 글 읽는 맑은 소리로 가득 채워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눈부시게 탈바꿈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평화로운 이웃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평화롭게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형의 단단함을 담고 서윤의 고운 심성을 꼭 빼닮은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나 마당의 커다란 매화나무 아래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페르르 웃음소리를 퍼뜨리는 눈부신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졌습니다. 이형은 무서운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고 흙 묻은 손으로 아이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는 인자한 아버지가 되었고 서윤 역시 지독한 빚쟁이들의 공포를 완전히 지워낸 채 다정하고 현명한 어머니로서 가정을 따뜻하게 지켰습니다. 궁궐의 지엄한 권력과 화려한 비단옷을 잃었지만 두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소박하고 흙냄새 나는 평화로운 일상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값지고 찬란한 보물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 찾아오면 이형은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앉은 아이들에게 잣을 까먹이며 아주 먼 옛날 무서운 호랑이 같은 왕족과 지혜롭고 씩씩한 소년 내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은 목숨을 건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를 치며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대며 방바닥을 뒹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윤은 부엌에서 달콤하고 따뜻한 약과를 내어오며 빙그레 웃었고
이영은 서윤과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로 화답하며 이 평화롭고 따뜻한 겨울밤의 행복을 가슴 벅차게 만끽하며 온전히 즐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새 두 사람의 검었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하고 다정한 눈빛만큼은 3년 전 목욕탕에서 처음 진실을 마주했을 때처럼 여전히 눈부시게 반짝이고 뜨거웠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듬직하게 독립하였고 기와집 마당에는 오직 늙은 부부와 묵묵히 세월을 이겨낸 웅장한 매화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이 고즈넉하고 조용한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평화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허리는 굽고 주름살은 깊게 패였지만 이영은 여전히 서윤의 거친 손을 아주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서윤은 그 든든한 손길에 온전히 기대어 맑고 깨끗한 쑥 향기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여생의 평온함을 아주 감사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기와진 마당을 비추던 고요한 어느 봄날, 밤 늙은 부부는 어김없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앉아 은은하게 퍼지는 꽃향기를 맡으며 지나온 험난했지만 아름다웠던 긴 인생의 발자취를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영은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고 색이 바랜 옷가락질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지엄한 궐의 권력을 버리고 너의 맑은 약초 향기를 따라 이 작은 기와집으로 주저없이 달려온 것이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부드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저의 가장 큰 복은 그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대군자가의 그 넓고 따뜻한 등을 믿고 묵묵히 살아남아 기다린 것이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세월이 까마득하게 흘러 두 분 어르신이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향기로운 약초 냄새를 풍기며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던 의녀 연서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무서운 권력의 칼바람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촌장 선생님이 된 사내 이영의 멋진 이야기는 달빛 밝은 밤마다 전설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맴돌며 아이들을 꿈꾸게 했습니다. 끔찍한 절망이 앞을 가로막아도 서로를 향한 굳은 믿음과 진심이 있다면 기필코 눈부신 봄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낡은 기와집의 전설이 조용히 증명해 준 것입니다. 때로는 마당 평상에 둘러앉은 이웃들이 서윤에게 어떻게 그 젊고 가녀린 몸으로 무서운 빚쟁이들을 이겨내고 낡은 집을 지켜낼 수 있었느냐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물어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이 깃든 이 따뜻한 집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크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영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부드러운 힘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칼날보다 강한 법이라며 아내의 지혜와 강인함을 동네방네 자랑스럽게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서윤과 이영의 따뜻하고 굳건한 사랑 이야기는 이 조용한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아주 오랫동안 맑고 향기로운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속을 포근하게 적셔주는 담비 같은 존재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이 머무는 춥고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믿음과 목숨을 건 다정한 진심이 찬란하게 피워낸 기적의 보금자리로 변하여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겨울이 앞을 가로막아도 견뎌내면 반드시 맑은 봄날의 매화가 피어난다는 것을 증명한 두 사람의 삶은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둥글고 환한 보름달은 어김없이 매화꽃이 흐드러진 낡은 마당 위로 포근하고 아름다운 은빛 그림자를 부드럽게 들이우며 깊은 잠에 빠져든 마을 전체를 다정하게 토닥토닥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사각거리는 꽃잎들의 부드러운 노랫소리는 그 어떤 무서운 악몽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단단한 결계가 되어 늙은 부부의 평온한 칸마루 위로 아주 잔잔하고 아름답게 끝없이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빛과 무서운 피바람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낡은 집과 부모님을 지켜낸 착하고 현명한 서윤은 이제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지아비의 넓은 품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서윤은 잠들기 전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 자신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두꺼운 이불에 다정한 온기를 느끼며 이 세상 그 어떤 시린 바람도 다시는 우리 집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며 잔잔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낮에 서당에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글을 읽던 경쾌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맴돌았고 곁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남편 이영의 편안하고 깊은 숨소리는 그녀를 가장 안전한 꿈나라로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토록 무섭게 요동치던 운명의 소용돌이를 모두 꿋꿋하게 이겨낸 서윤의 작고 아름다운 심장 속에는 이제 그 어떤 두려움도 남지 않고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평화만이 가득 채워져 고요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진 산골 마을의 낡고 다정한 기와집 마당에는 맑고 고운 매화 꽃잎들이 밤하늘에 별빛을 담아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게 흩날리며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조용하게 덮어주는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유는 남편의 단단한 손을 꼭 맞잡은 채 창호지 너머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나직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무서운 폭풍우는 다 지나갔으니 걱정은 모두 훌훌 내려놓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꿈속으로 편안히 깊은 잠을 주무시옵소서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부드럽고 다정한 인사가 바람을 타고 포근하게 흩어지며 깊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눈부신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쉼터로 남아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의 끝자락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